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어요. 물질의 규칙성. 물질의 규칙성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배워봤어요. 그쵸? 빅뱅부터 시작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지구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물질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저 이거 많이 봤죠? 그치? 오늘은 바로 이것, 원소 세상의 지도인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어요. 그쵸? 당장 나만 보더라도 내 몸은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항상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 그리고 공기를 호흡해. 호흡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거.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핸드폰이 꼭 필요하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죠.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이 지구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지구에 있던 것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별에서 왔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냐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무는 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인이나 칼륨이나 칼슘 등의 미량 원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숲이 막 있지. 여기에 이제 캠핑을 갔어. 캠핑을 가서 불을 피웠어요.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러면 자, 나무를 태우면 나무 속의 탄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말고도 막 연기도 나고 뭐 불빛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원소들이 결합을 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그래서 먼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또 아까 나무를 이루고 있던 원소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을 이루는 중요한 원소기도 해요. 생물체다 보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산소, 특히 이 산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산소, 이것도 공기 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호흡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이 물이 돼요. H2O, 그치? 산소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물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졌고 또 이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또 다른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요. 분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물질들, 원소들의 어떤 성질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책에 나오는 이런 실험이 있어요. 몇 가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금속과 비금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금속하면 뭐 떠올라요? 철,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기가 통하고 또 열이 잘 전달이 돼요. 그런 것들이 주로 금속입니다. 금속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이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성질이 없는 거지. 열도 좀 잘 안 통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금속의 특성들, 비금속의 특성들이 있는데 자, 몇 가지 금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하는 이 세 금속은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자, 이 실험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에요. 불꽃이 막 팍팍 튀기고 잘못하면 폭발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이 나트륨이나 리튬을 다루는 실험을 잘못했다가 막 연구소가 폭발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 그래서 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결과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이게 리튬이에요. 얘는 나트륨이고 이게 칼륨이야. 그런데 어디 담겨 있죠? 그죠? 얘네들은 이게 뭘까요? 물이 아니고 기름입니다. 기름 속에 담궈놔요. 왜냐면 얘들은 산소나 공기나 수분을 만나면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물과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름 속에 넣어둡니다. 자, 먼저 얘네들은 이렇게 칼로 자를 수 있어요. 지금 나트륨을 자르고 있어요. 금속인데 막 칼로 잘려져. 이 얘기는 얘네들은 굉장히 무른 애들이다. 딱딱하지 않다. 그렇죠. 이 세 개 다 잘 잘려요. 그리고 잘라서 좀 놔둬보면 금방 색이 변합니다. 처음 잘랐을 때는 되게 좀 은색 나는 그런 금속의 색인데 바로 공기와 접촉하면서 회색으로 녹슬는 것처럼 색이 변해버려요.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작은 나트륨 조각, 리튬 조각, 칼륨 조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보글보글 하면서 막 격렬하게 반응해요. 막 불꽃이 튀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속들은 칼로 잘린 만큼 무르고 공기와 닿으면 금방 색이 변하고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또 비금속 얘네들 알아볼까? 좀 잘 안 들어봤겠지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플루오린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치약에 들어있어요. 불소 치약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 플루오린 우리말로 하면 불소야. 그래서 이 플루오린, 그 염소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수돗물을 소독하는 약품이 염소야. 또 락스 있죠, 락스. 표백하고 막 소독하는 락스에도 이 염소가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 수소와 반응합니다. 플루오린은 저온의 어두운 곳에서도 격렬하게 반응해요. 수소랑 엄청 잘 반응해. 염소는 실온에서 빛을 쬐면 격렬하게 반응해요. 수소랑 같이 붙어요. 브로민은 조금 얘네들보다 반응이 많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돼. 고온에서 천천히 반응해서 수소랑 결합을 합니다.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은 나트륨과도 격렬하게 반응해서 열과 빛을 냅니다. 참고로 이 나트륨과 염소는 이제 얘네들은 다 염소는 기체예요. 기체. 보통 기체로 돼 있어. 얘네들을 딱 섞으면 이렇게 불빛이 확 나면서 열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결합을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는 소금의 구성 물질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은 서로 성질이 비슷해. 수소하고도 반응하고 나트륨과도 격렬하게 반응해요. 아까 봤던 이 리튬, 나트륨, 칼륨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칼로 잘라지고 공기와 닿으면 바로 변색이 되고 물속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원소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 왜 그럴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리튬하고 칼륨은 물을 만나면 아까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랬지. 리튬은 주로 건전지, 전지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있지? 배터리엔 리튬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스마트폰, 핸드폰 쓰는데 이게 꼭 필수적이야.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 반도체는 규소와 저르마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저르마늄, 우리는 보통 게르마늄이라고 불러요. 그치? 규소나 이런 애들은 반도체입니다. 반만 도체야. 도체라고 하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건데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땐 통하지 않아요.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신호가 갔다 못 갔다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반도체, 그 칩을 만듭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원소들이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인데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진짜 없어. 그래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기체들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거의 없고 끓는 점도 매우 낮아요. 가볍거든. 그래서 얘를 액체 헬륨을 만들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막 초전도체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또 잠수부의 산소통에 산소와 함께 헬륨을 집어넣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산소가 대략 20%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대부분의 것은 질소가 들어있어. 질소. 그런데 이 질소가 잠수부들이 이렇게 질소 호흡을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얘네가 혈액에 녹아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오면 이게 녹았던 애들이 다시 빠져나오면서 혈관에 공기방울, 기체방울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내 혈관에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막 공기가 차 있어. 그럼 안 좋겠지. 그런 것들이 잠수병을 유발합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공기통에 산소와 함께 헬륨을 넣어요. 헬륨은 잘 안 녹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비슷해. 얘네들은 비슷해. 아까 말했듯이 과학자들이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이건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네? 하고 어떤 과학자가 3개씩 묶었어. 아까 뭐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처럼 이 세 쌍들은 좀 비슷하다. 얘 3개도 좀 비슷하다. 또 어떤 과학자는 이 원소에 번호를 붙였어요. 얘네들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양성자가 하나인 애는 1번, 2개인 애는 2번, 3개인 애는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붙여서 이렇게 배열을 해봤는데 그때 이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가 어떤 번떡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얘네들이 쭉 들여나 보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어. 그래? 그럼 그 규칙에 맞게 한번 다시 배열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줄을 쭉 세우고 보니까 군데군데 빈 데도 있지만 얘네는 비슷하니까 이렇게. 얘네는 뭐 이쪽 이렇게 막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멘델레예프가 있던 시대에는 대략 60여 개 정도의 원소가 밝혀져 있었어요. 지금은 100개도 넘어요. 60여 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쫙 배치를 해보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빈 곳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원소는 어느 정도의 무게와 어느 정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여러 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 과학자들이 막 발견을 해내면서 어떤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게 멘델레예프가 여기에서 예언했던 애랑 거의 똑같아. 얘랑 똑같아. 이런 애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가 이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냈고 그게 굉장히 정확하더라. 이 물질들의 규칙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써져 있어요. 이 알파벳이 어떤 원소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같은 경우는 H라고 써요. 이게 원소의 기호야. 그리고 여기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얘는 1번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건데 그 원소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볼 거예요. 자, 헬륨은 He2라고 쓰고 번호가 2번이에요. 그리고 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색깔이 지금 나눠져 있죠.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그치? 여기에는 초록색이야. 근데 보면 여기 이제 회색인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왜 회색이냐면 아직 연구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치, 이 초록색인 애들은 금속입니다. 아까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죠? 전기가 통하고 또 열이 잘 전달이 돼요. 또 뭐 이런 성질도 있어. 막 늘어난다거나 그런 성질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금속들이에요.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번호들이 막 있어. 그치?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8까지 번호가 있어요. 위아래도 1, 2, 3, 4, 5, 6, 7이라고 번호가 있어.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떤 번호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보고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는 1족에 속한다. 베릴륨은 2족에 속한다. 탄소는 14족에 속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족이야. 근데 이 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아래로 성질이 비슷해요.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 셋이 성질이 비슷했었죠? 얘 셋이 성질이 비슷했었어. 그리고 루비듐, 세슘, 프랑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족으로 다들 성질이 비슷합니다. 아까 또 우리 봤던 거 있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봤었죠. 아이오딘, 아스타틴 뭐 이런 애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면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로는 주기라고 해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알 것까지는 없지만 주기와 족이 있다. 그 중에 족이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요. 이 18족들도 비슷해요. 18족. 헬륨, 네온, 아르곤. 아까 봤던 애들이죠. 반응성이 별로 없어서 뭐 잠수부 산소통에 넣는다든가 그런 애들이에요. 자,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주기율표. 이게 참 좋은 건데 선생님 학생 때는 이런 걸 다 외웠어요. 이렇게 막 수리나 카르세프, 베마칼스바라 막 이러면서 뭐 수엘립의 붕탄, 질산, 풀레 막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얘네가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걸 딱 보고 나서 그걸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어떤 댓글을 달아볼 거냐면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에 답만 다 적어주면 돼요. 어떤 원소들의 특징을 주기와 족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열해 놓은 표는 무엇인가요?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